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풍문으로 들었쇼가 200회를 모든 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죠. 그럼요, 그동안 네. 많은 사랑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200회를 쭉 1회부터 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대박. 200회를 맞았다고 했는데 동료들 한 200명을 잃은 것 같은 해주세요. 네. 우리 연예인분들의 다행이네요. 소식이나 아니면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신 홍석천 씨. 네. 요즘 친구가 별로 없다고. 풍문쇼 나가서 얘기할 거지? 이러더라고요. 예. 네, 앞으로도 풍문쇼 더 열심히 진행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풍문으로 쇼 200회 특집 시작합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미국에서 수억 원의 원정 도박을 다녔다는 그 뉴스가 보도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모이게 됐습니다. 네,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혐의가 포착된 것인데요. 네. 근데 아직 정식 입건된 사건이 아니니까 혐의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혐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YG가 라스베가스에 이제 양현수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뭐 공연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도박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지금. 네, M 호텔의 카지노 VIP 룸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VIP 회원이 되려면요. 하나로 무려 15억 원을 미리 예치를 해야 VIP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양현석 전 대표는 뭐 도박하고 거의 뭐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아닙니다. 있었어요? 정말 제가 신기한 게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양현석 전 대표와 굉장히 친한 매니저분이 있어요. 이제 형령하면서 따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YG에 대한 요즘 YG 되게 시끄럽다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근데 그 형은 다른 건 아니고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인데 도박건으로는 안 걸리네 이랬는데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일단 경찰이 미국 네바다 카지노 협회를 통해서요. 양 전 대표의 카지노 출입 기록, 도박 횟수, 금액, 승패 기록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약 11차례에 걸쳐서 판돈 양 10억 원 이상을 썼고 그중 6억 원가량을 잃은 걸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고 그쪽 카지노 관련 일을 했던 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거든요. 당연히 개인정보 주지 못하는 걸로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2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무차별 총격 맞아요. 사건에서 많이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도 사망자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니까 빨리빨리 확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을 한 달 전쯤에 제보로 들었었어요. 제보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도된 액수보다 보도된 액수는 지금 13억 원이잖아요. 훨씬 더 돈이 컸어요. 취재할 때만 해도 얼마였을까, 그 금액이?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들은 취재 내용입니다. 네. 들은 바로는 50억에서 70억 사이였어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냐 도박이냐라고 보는 데에서 굉장히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런데 아주 명확한 게 있어요.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비행기 타면 다 거기 쓰잖아요. 그렇죠. 미화 10,000불 이상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라고 그러는데 금액이죠, 어느 정도. 그렇죠. 네. 10,000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갖고 나갈 때는 신고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요. 10억 이상의 판돈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이게 물론 몰래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빌려 쓰고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일종의 환치기 수법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제보자가 있는데 일단 뭐 미국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한국에 왔었다고 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클럽 사무실에서 현금 다발을 집게로 집어서 쇼핑백에 담아서 통째로 주더라. 그리고 양현석 사장이 전 대표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사례비로 3,000달러를 줬다라고 증언합니다. 3,000달러면 하나로 얼마인가요? 야, 이거 심부름 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요즘 3,000달러면. 환율이 올라서 360만 원 그렇죠. 정도 되는데 현금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환치기를 한 사람들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양 전 대표가 2000년대 초반에는 마카오 쪽에서 또 카지노를 드나들였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도박 자금을 마카오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미국에 비해서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더 많이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양현석은 현금이 없어도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YG의 수장이니까 얼굴로 모든 뭐 보증 수표다 얼굴이.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게 가능할 걸까요, 이게? 이거는 가능을 해요. 왜냐면은 앞서 지금 도박 건으로 문제가 된 SES 출신 슈 같은 경우도 도박 자금을 빌린 게 거의 6억 정도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걸 빌려줬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용이거든요. 돈을 빌려줄 때는 적어도 저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돈을 빌려줘도 내가 떼일 염려가 없겠지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냥 초록창에다가 당장 검색을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주식의 곱하기 현재가를 계산을 해봐도 얼마 정도의 재산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용도로 쓰기는 더 편했을 거라는 거죠. 아직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정황이지만 지금 습관적으로 양현석 전 대표가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현석 씨가 즐긴 도박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바카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바카라를 즐기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요. 이 도박에 빠져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현석 전 대표가 바카라를 한 판 할 때마다 뭐 75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 150만 원 상당의 칩을 5개나 10개 정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한 번 빠지면은 재산이 다 탕진하는 거죠. 굉장히 뭐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게. 함께 그런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승리 씨인데요. 승리가 또 네, 그런데 같은 카지노 VIP 룸에 4번이나 방문을 해서 판돈을 20억 원을 쓰고 13억 원 정도를 잃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승리 씨가 양현석 대표가 롤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거의 청출어람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리가 이제 군대를 간 겁니까? 그 이후로 뜸해요, 지금 승리가. 승리는 어쨌든 올해 안에 무조건 군대를 가야죠. 가야 하고요. 네네. 만약에 군대를 가면은 이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를 해서 그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만약에 이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와도 아무리 서로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되면은 좀 처벌이 미약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즐기고 있다, 뭐 운동하고 있다, 요 정도 근황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숙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짓수도 다니고 있고 네. 어떤 여성분과 그 사우나도 갔었죠. 그게 네. 뭐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네, 어쨌든 뭐 많은 그 네티즌이 그런 얘기해요. 승리가 승리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왜 원정도박 혐의가 나온 걸까? 이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시기에 갑자기 이 시기라면 어떤 시기입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에서 좀 밀려났고 모든 게 밀려난 상태에서 성적 때도 또 약간 이슈에서 밀려났어요. 또다시 양현석 전 대표의 도박이 갑자기 또 터졌어요. 어떤 사안이라는 건요, 근거,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워낙 이슈의 중심이고 그 사람을 주변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성매매라든지 앞선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또 다른 혐의점이 포착이 됐는데 그게 도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또 소환 얘기 예정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공식 수사 전환하고 두 사람을 곧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안, 특히 해외 원정 도박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불거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뱅 멤버의 끊이지 않는 논란,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 영업 의혹에 휩싸인 대성, 그 진실은 장나라 김남길, 결혼 임박했다, 열애설, 결혼설, 루머의 진실은 아이돌의 핑크빛 열애, 강다니엘, 지효, 커플 탄생, 그들의 연애 뒷이야기 대공개, 강타와 입맞춤 영상 공개 후폭풍, 오정현, 강타 양다리였다, 폭로, 전말은
풍문쇼 200회 특집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지난 1일에 큰 뉴스가 있었죠. 레이싱 모델 우주한 씨가 SNS에 럽스타그램이라는 글과 함께 네. 가수 강타 씨와 입맞춤을 하는 영상을 올려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네네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상해요. 막 여기 예쁜 애가 막 누워 있어요. 너무 예쁘시면 은기기 다가가셔서 뽀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주환 씨가 레이싱 모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다면서요? 예. 네. 뭐 모델상도 받은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 영상에서 장소가 한증막 아니에요? 찜질방. 네, 찜질방인데 강타 씨처럼 유명한 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찜질방을 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왜요? 매니아가 될 수도 있죠. 또 양머리를 교묘하게 쓰면은 아니 공개 연애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찜질방도 이렇게 거잖아요. 약간 방들이도 커플룩처럼 또 칸칸이 달라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야심한 시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타 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연예인분들 중에 집에 간이 찜질방이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 예.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사우나도 즐기고 하기 위해서. 근데 옷이 그래도 보통 이제 거기 가서 또 그 복도 양머리 다 만들어서 해요. 아니 있어요? 근데 집에서? 식혜나 뭐 이런 게 있는 걸 봐서는 그 업장에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로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몰래 우리 데이트하는데 사람들 많은 누구나 다니는 곳에 살짝 갔다가 오면 막 뭐 해낸 것 같은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이후에 우주한 씨는요, 영상이 이제 논란이 되자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실수로 올릴 수 있나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취했을 때도 그렇죠. 내가 실수로 올릴 수 있나 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올릴 수 있어.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체크된 게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럽스타그램이라는 글을 썼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해시태그를 다 달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일일이 해시태그를 다 단 걸로 봐서 실수로 올린 거라기보다는 뭔가 고의죠. 조금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많이 샀었고 네.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뜬금이 없었던 게 두 분이 사실 뭐 열애설이나 이런 걸 공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영상을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뭘까 조금 놀랐었죠. 사실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정유미 씨와의 열애설이 보도가 됐었어요. 사실 1일 2 열애설, 그것도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인데 일단 정유미 씨랑은 친한 선후배 관계 정도로만 정리가 됐는데 그 SNS 사진을 이제 우주한 씨랑 비교를 하는데 애매하게 인형도 같이 받았고 또 달 모양이 된 사진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 일주일 간격으로 또 찍혔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렇죠. 양다리였으면 그게 사실 굉장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저기 들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갔겠지. 갑자기 새로운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방송인 오정현 씨가 등장을 합니다. 오정현 씨가 SNS에 두 사람을 연상케 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서 그날 실시간 검색어를 강타합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강타랑 우주환이라는 이름이 점령된 그 캡처 사진을 올렸고요. 여기에 장문의 글을 달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타 씨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을 폭로하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컸습니다. 이제 오정현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년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 2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실시간 검색어에 뜬 두 당사자의 이름을 보니 그때 악몽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누가 봐도 그 두 사람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죠. 예. 우주한 씨가 그 글에 대해서 해명 글을 올렸어요. 사실 뭐 오정현 씨라고 딱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약간 오정현 씨가 올린 글에 대한 뭐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썼어요. 모자 쓴 분이 들어와서 나에게 누구냐고 묻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다그쳤다. 그때가 4월이었고
나에게 작년까지 만난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둘이서 대화를 잘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조용히 내드린 기억이 있다. 제발 나에게 근거 없이 바람녀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우주한 씨는 약간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이 해명글을 본 오정현 씨는 어떤 반응을 좀 보였을까요? 오정현 씨가 일단 그 글을 봤습니다. 봤고요. 직접 우주한 씨의 글에 답장을 남겼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팩트만 씁니다. 제가 한 말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조금 전까지 나한테 자기라고 불렀던 사람이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시 저의 존재를 모르셨다면 누군가가 저의 존재를 숨기고 님을 만난 거겠네요 라면서 강타 씨를 공개 저격합니다. 이제 오정현 씨 말로는 남자친구 강타 씨 집에 갔는데 우주한 씨가 거기 있었던 거고요. 우주한 씨는 오정현 씨가 전 여자친구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강타 씨를 만난 거니까 자기는 바람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주장이 완전 다르네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오정현 씨 측근이 입을 열었는데요. 지난 2016년 11월 6일 강타 씨 콘서트에서 오정현 씨와 강타 씨가 처음 만났고 그 달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진지한 만나려면 두 분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결혼을 생각했다든가 미래를 뭐 꿈꿨다든가 뭐 이랬을 텐데 그럼 그날 그 오정현 씨가 얘기했던 그 사건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헤어진 건가요?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현 씨가. 그 이제 검색어가 오른 것 때문에 더 자기는 예전 상처가 기억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또 자기가 본인이 인증을 하면서까지 또 왜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폭로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애증의 문제죠, 애증의 문제. 네, 좀 증오심이 커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을 뭐 얼마 전까지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에요. 예, 그 오정현 씨가. 근데 어쨌든 결심을 하고 올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정현 씨가 이제 양다리 때문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양다리로 연애하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러면 오정현 씨 입장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양다리를 하지 말아라는 폭로 같아요. 근데 여자는 다른 여자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합시다. 그거는 포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똑같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정현 씨도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너도 그랬어. 라는 그런 느낌이죠. 다른 포인트로 그 네티즌 글들을 보고 물론 아니겠지만 봤는데 이제 두 분 다 그 여자분 두 분 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든지 별그램에 프로필에 뭘 팔고 있는 거죠.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한 자신의 어떤 이익 챙기기가 아니냐. 그리고 댓글들이 좀 많았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여자를 너무 모르네. 그러게요. 여자들은 원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정현 씨의 이런 반응은 저는 사실 조금 한편으로 좀 안 됐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강타 씨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둘만이 알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무슨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굳이 이 대중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알려야죠. 왜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만나고 그냥 헤어지는 일반적인 관계면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양다리였고 나에게 충분히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팩트는 이 여자분들이 다 강타 씨 팬이었다는 거예요. 강타 씨가 그걸 알고 이렇게 만난 게 그게 팩트입니다. 이거 왜 알리냐고 그거를. 당연히 알려줘. 유명인이고 팬이라 알린다는 게 말이 돼? 거기에 대한 두 사람 대가는 치러야죠. 그러니까 내가 팬인데 연인이 됐어. 근데 내가 팬이었으니까 알려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강타 씨가 일단 입장을 밝힌 거에 오정현 씨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화나서 그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어른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벌은 못 고쳤네라는 그 분노가 더 컸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주변인들이 만약에 네네네. 오정현 씨가 예, 예. 더 어른스럽지 못했다면 헤어진 직후에 이걸 폭로를 했겠죠. 본인의 그렇죠. 이미지를 맞아요. 감수하고서라도. 강타 씨가 참 그전에 이미지가 좋았고 저희 동료 너무 중에 좋았죠. 정말로 최고였죠. 예의 바르고.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사실은 신뢰감의 아이콘이었는데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요. 여성분들이 화가 나면 정말 온유월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예. 일이 생기기 직전까지 강타 네. 씨가 원래 팬분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팬뿐이 아니라 동료들한테도 네, 자기 관리도 엄청나게 예. 철저하게 하고 그쵸? 강타 씨는 네. 팬들이 혹시라도 오해하는 단 하나도 행동을 안 하려고 하기 네. 때문에 동료 누구의 글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까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M이잖아요, 소속이요. H.O.T 멤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잖아요. SM에서 일종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후배 아이돌들한테도 보고 잘할 수 있는 롤모델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이 사실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강타 씨랑 좀 친한 그 연예인분이랑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근데 했는데 그분이 말한 게 더 약간 놀라웠던 게 강타 씨랑 좀 친한 그 연예인분이랑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근데 했는데 그분이 말한 게 더 약간 놀라웠던 게 강타뿐이겠어요? 강타뿐이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약간 그러면서 아마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열애설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그런 다른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네. 동료 친구가 어떤 A군이 자신에게 너무 대실해서 부담스럽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사랑했군요. 예, 약간 예.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제가 사랑이에요. 듣고 예. 깜짝 놀랐던 게 그 A군이 사랑이에요. 듣고 예. 깜짝 놀랐던 게 그 A군이 저한테 한창 대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박. 근데 제가 그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하. 나한테도 그러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소문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근데 되게 깜짝 놀랐었죠. 너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둘은 결론적으로 사귀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된 걸로 알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본물 특집납니다. 오, 양다리 특집. 여행 경험을 이렇게. 스타였어요.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인데 제 아는 지인과 2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상대 스포츠 선수가 열애설이 나는 걸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숨기고 잘 만나서 어느 날 이제 경기를 끝내고 그 뒤에 그 다른 선수와 와서 저희 넷이 술을 마셨어요. 예. 그리고 폴라로이드까지 다 찍었어요. 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분 아나운서와 열애설이 나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했어요. 그 선수가. 그래서 제가 누군가 인정을 했다고요? 그 선수가 인정을 했어요. 2년 동안은 안 내자 그러더니 근데 연예인분들은 확실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양다리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연예인들은 공개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 비밀 연애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기도 바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는 걸 이 친구 다른 상대가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측근들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 씨가 네. 연예계는 동물의 왕국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때. 하도 얽히고 설켜서. 예. 여러 관점이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오정현 씨가 이 올린 글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명예훼손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스럽지
싶지 못한 행동인 건 맞아요. 근데 본인도 그런 걸 알고 감수하고 저질렀을 것이다. 그만큼 분노와 쌓인 어떤 증오심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전에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실수로 올렸다 이런 많았어요. 그런 연예인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저는 있었죠. 기억이 나는데 많아요. 그때마다 뭐 사실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대응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봐서는. 맞아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정영진 씨는 왠지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아마 반의사 불벌죄일 거예요. 그래서 강타 씨가 이걸 소송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처벌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강타 씨가 현재 상황에서 오정현 씨를 소송으로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뭐 법정까지 갈 일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은데 오정현 씨가 강타 씨의 양다리 정황을 폭로하면서 과거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죠? 저도 방송을 봐서 조금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선망했던 어떤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됐다. 하지만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이상과 달리 나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계속 받아주고 위로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정현 씨가 이 글을 삭제한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글은 접겠다라고 다시 이제 글을 남겼고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사실 지금 정현 씨의 어떤 정신 상태나 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내공이 단단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카페를 열고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도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할 건강한 때도 상태예요. 이번 사건의 모두가 저는 네. 사실 피해자이며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설마 사각, 오각 관계가 되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른 피해자요? 네. 사각관계는 절대 아닌데요. 저는 이분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정현 씨와 이혼한 농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서장훈 씨인데요. 오정현 씨랑 서장훈 씨는 3년여의 결혼 생활 끝에 2012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오정현 씨가 삼각 스캔들로 뜨거운 화제의 인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 소환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잔인한 검색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 오정현 씨와 이제 결혼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이혼 사유들까지도 재조명되면서 이제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된 게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애꿎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서장훈 씨에게 이렇게 불똥이 튀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사건 발생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강타 씨는 지난 4일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 본의 아니게 언급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주환 씨가 헤어졌다가 아직 다시 최근에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강타 씨는 끝난 사이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 관계를 둘러싼 스타들의 사생활이 잇따라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아주 예전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다면서요. 예. 2001년인데요. 에로 배우인 은비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그 성 스캔들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선 이곳에서 배우, 개그맨, 가수 등 한 8명과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즐겼다는 건데 정말 엄청난 내용을 고백을 한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누군지 밝혀졌나요? 은필 씨가 이제 상대했다는 남자 연예인들이 당시 대한민국 최정상의 연예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강남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다. 그리고 나에게 유혹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은비 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남자 연예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요때쯤이면 뭐 연예인을 이렇게 뽑으려면 신인을 뽑으려면 캐스팅 장소로 네, 그런 캐스팅 장소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은비 씨도 그렇게 연예계 지망생처럼 그 나이트 클럽 그런 유명한 클럽에 많이 왔었다라는 얘기도
꽤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연예인들이 클럽에 가면 굉장히 일반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연예인을 사석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술도 마시고. 확실히 연예인분들 오시면 관심 많이 가지죠. 그럼요. 예.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클럽에서 지금 요즘에 고정적으로 DJ를 하고 있어요. 현역. 아예 그냥 사실 너무나 많은 유명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뭐 저 정도가 가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그 막 나이트 같은 것처럼 즉석 만남 같은 것도 하나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걸죠. 클럽에서는. 프리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같이 뭐. 가서 춤추잖아요. 근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다고요? 예전에 그 매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옆에 매미요? 가서 이렇게 매미처럼 붙어서 이렇게 춤추다가 얘기하고 술 한잔 하실래요 뭐 그런 건데 근데 테이블이 그 룸이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떤 뭐 MD분이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에 술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저도 그쪽에서 웨이터를 하던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좀 연예인들을 많이 전담 웨이터를 하셨어요. 줄을 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줄을 선다. J하고 B 나이트클럽은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정말 연예인 누구 간다고 그 방을 비워달라 그러면 그날은 평소에 보지 못한 정말 예쁜 분들이 여성분들이 밖에 홀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어요. 저 예전에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랑 같이 갔는데 여자 연예인 저하고 누군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남자 연예인들인데 문이 이렇게 잠깐 열리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누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자. 예, 들어가려고 서 있어가지고 이게 웨이터분한테 얘기해서 이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여자 연예인이 있다 보니 못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다른 분 같으면 들어갔는데 김가연 씨라서 못 들어간 거죠. 네. 그 되게 핫한 클럽에 취재차. 네. 확실합니까? 차 취재차가 뭐가 있죠? 이렇게 또 포장이 근데 되네요. 취재로 포장이 됩니다. 그날 기가 막히게 한류 초톱스타 A분이 온 거예요. 근데 어디 되게 이렇게 좀 안쪽에 있는 무슨 룸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여성분들이 좀 되게 눈에 띄는 예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방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계속 들어만 가는 거예요. 진짜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 방은 정말 엄청 포화 상태일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거기 약간 방에 넣어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 방에. 나도 넣어달라고? 나는 왜 못 들어가냐고. 대기표 10번 받았대요. 저 안에 A군 있는데 내가 봤다 분명히. 근데 왜 여자들이 계속 들어만 가고 안 나오냐 하니까 원래는 이제 내보내고 싶은데 여자들이 안 나가요. 근데 그렇다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지상.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가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자분이 들어온 거야. 모두 내보내고 싶은데 절대 안 나가서 우리가 다 나갔어. 우리가 다 나가서 스테이지에서 우리 한참 놀고 왔어요. 이제쯤은 갔겠지. 거기 아직도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열애설이 터져서 많은 팬분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아니야, 사실이 아니어야만 해. 뭐지? 누구 갑자기 올랐네. 그렇게 외치던 팬들이 주위에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야, 안 돼, 사실이 아니야. 그랬죠. 네, 그 스타는 바로 누굽니까? 강다니엘. 강다니엘.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했던 뉴스입니다. 누가 우리 강다니엘의 마음을 쏙 훔쳤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열애설의 주인공은 바로 지효 씨입니다. 2015년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한 지효 씨는 현재 그룹의 리더이자 가장 핫한 아이돌 스타죠. 자, 우리 강다니엘 씨를 소개해드리자면요. 프로젝트 그룹 원어원 출신인데요. 평소엔 먹무이를 다니면서 귀엽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뿜뿜하는, 그래서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정말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지난달 솔로 앨범 발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남성 솔로 중에 최고의 기록을 지금 달성을 해서 46만 장이 판매돼서 대단히 화제를 일으켰는데, 팬들 마음에서는
좀 나중에 이런 게 밝혀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네, 두 사람은 열애설이 난 후 3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양측 소속사 모두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올 초부터 만났다고 하는데요. 주로 강다니엘 씨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 지인이 그 스롱 씨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스롱 씨. 나오면서 스롱 씨한테 왜 소개를 했냐 라는 악플이 달리고 있다. 연결고리. 왜 두 사람을 소개해서 이렇게. 그렇지. 근데 두 사람은 지금 뭐 한창 꼴 떨어질 시기로 열심히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돌 스타들에게는 그간 이제 뭐 TV 나와서 밝힌 여러 가지 비밀 데이트법이 있다고 합니다. 집도 절도 없을 그 신인 시절에는 한밤중에 막 누구도 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런 산에서 만나서 압력 훈련 가는 거죠? 네, 뭐 등산하듯이 산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가 조금 쌓여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차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차에서 뭐 한강 데이트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더 이제 벌어서 집을 사면 집에서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그렇게 뭐 반 농담 삼아 이제 밝힌 스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강다니엘 씨는 벌써 집을 장만을 한 건가요? 집에서 벌써? 네, 상남동의 빌리지라고 아시죠? 많이 나와. 이게 뭐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태양 민효린 부부, 이종석, 박나래 씨도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안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분들이 살기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한강 뷰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오붓하게 뭔가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빌리지 여기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사생활 보호가 잘 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사는 연예인 동생들 제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 다 여기서 다 걸렸어요. 집 데이트하다가. 근데 스타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안이 좋은 곳으로 가도 열애설이 터질 건 터질 수밖에 없는 게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가는 게 찍히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이번 강다니엘 씨랑 지호 씨도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보다는 들어가는 입구 사진이 찍혔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열애 중인 커플을 어떻게 보도를 하나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다 잠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특정 매체 빼놓고는 거의 제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그 아이돌 커플을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들이 헤어져가지고 보도를 해서 이제 인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사진이 없으니까 부인하죠. 근데 부인을 하다가 갑자기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아이돌의 집 근처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팬분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속사의 매니저분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김지영 기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빨리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사가 됐죠. 운이 좋은 케이스가. 어떻게 또 그런 이 시트콤 방송을 같은 보고 진실을 아시겠네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기자님들께 계속 궁금했던 게 이 열애설을 만약에 오늘 제보를 들어서 확인을 했다, 취재를 끝냈다. 그럼 오늘 바로 누구보다 빨리 내가 기사를 내야 되겠다. 바로 터뜨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위에 뭐 데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기사들이나 회사에 확인을 하죠. 당연하죠. 절대 빨리 터뜨릴 수가 없고요. 네. 보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확인 절차는 그렇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디땡땡땡 매체 때문에 사진이 없으면 부인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취재가 어려워요. 자, 지난 5일 탑 배우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뉴스가 검색어에 올랐어요. 예, 주인공은 바로 장나라 씨와 김남길 씨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놀랐죠.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을 보면요. 일단 단독 연기파 배우 김남길, 동안미녀 장나라와 7년 열애 끝에 11월 결혼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이 연예 매체인 디땡땡땡 메인 화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캡처 사진인데요. 이 최초 유포된 게시물을 보면은 디땡땡땡땡이 이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를 했다가 급작스럽게 삭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워낙 선녀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디땡땡 측은 캡처한 사진을 누군가 이게 합성해서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뭐 결혼과 열애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나라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참담하다, 조롱당한 기분이다, 개인적으로 뵌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억울했겠네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장나라 씨와 김남기 씨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일명 지라시. 네. 일단 제 생각은요, 관종의 시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관심종자들, 그냥 그거에 전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했는데, 전 보자마자 이거 합성이라고 바로 그냥 전 단정을 지었어요. 왜냐? D 매체인데요. 거기에 쓰인 장나라 씨의 사진에는 워터마크가 N 매체가 찍혀 있어요. 절대 그런 실수 안 합니다, 기자들은. 왜냐면은 이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김남길 장나라 씨가 7년 동안 열애를 했다고 하면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열애설 한 번 나왔었던 거 같아요. 예전에 그게 뭐냐면은 당시 장나라 씨가 K채널 학교 2013을 찍고 있을 때인데요. 거기에 이제 분식차가 왔습니다. 이때 거기에 출연하던 배우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김남길 형님이 장나라 누나 K채널 연기대상 우수상 받은 거 축하하는 의미로 촬영장 오셔서 분식차 쏘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김남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장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분식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열애는 아니고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일축을 했었습니다. 2013년에 그 새해 첫날, 뭐 그때, 그러니까 뭐 1월 2일, 뭐 이럴 때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이 김남길 씨가 보낸 분식차가 장나라 씨가 아니라 사실은 뭐 최다니엘 씨를 위해서 보낸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나, 그 당시에 그 기사 내용들을 보면 장나라 씨와 최다니엘 씨 모두와 친분이 있어 그냥 그 모두를 위해서 보낸 거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장나라 씨가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2013년에 아니 촬영장에 왔으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못 봤는데 친한 선후배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맞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둘만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린 적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로 뭐 인사도 하고 통성은 다 한 사이인데 그렇게 뭐 절친하게 따로 연락처는 아는 사이는 아닌 정도. 그리고 보통 일반인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연예인이면 서로 다 알고 다 친한 줄 알고 그 누구 아세요? 그 누구 그렇죠. 저 친척이랑 아는 사이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연예인들도 모르는 사람 천지고 알아도 같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래도 뭐 서로 연락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거든요. 자, 그런데 장나라 씨가 2016년, 2017년 열애설이 난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보검 씨였습니다. 2015년에 두 사람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다음에 열애설이 났는데요. 그때 박보검 씨는 지금의 위상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서인국 장나라였고요. 박보검 그리고 엑소의 디오 이런 친구들이 조연인 작품이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엔 둘이 청담동 웨딩거리를 함께 걸어다니는 거 봤다면서 결혼설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띠동갑이거든요. 이번에 참담하다, 조롱당한 기분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건요. 제가 볼 땐 그때부터 이어진 이 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나라 씨가 그거에 대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되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대중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요, 야 뭐가 있으니까 그래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가짜 뉴스. 진짜 막 근거 없는 그런 많아요. 연애도 워낙 많다 맞아요. 보니까 다 믿을 만한 건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승리, 탑, 지드래곤 등 빅뱅 멤버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컴백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 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빅뱅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대성 씨입니다. 대성 씨가 2017년 11월 입대하기 전에 강남에 한 건물을 샀어요. 310억 원을 주고 이 건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요, 대성 씨가 이 산 건물 본인이 소유주죠.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인데 이 중에 5개 층이 무허가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층 중에 일부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리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방법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니까 셔터로 아예 그 층이 봉쇄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경비원들은요, 굉장히 이 건물이 좀 신기한 건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A빌딩은 낮에는 불 꺼진 정말 관심도 없는 그런 건물인데 밤만 되면 고급 승용차가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다니는 그런 건물로 바뀐다고 하고요. 실제로 밤이 되면 이 건물에는 그 낮에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층들이 불이 켜져 있다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무허가 업소의 불법 영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아니, 다 같이. 싹다 틀리고 업주만 틀린 거예요. 아가씨도 같이 하고, 그냥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거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성 씨의 입장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건물 내에서 일어난 불법 영업에 대해서 대성 씨는 알고 있었나요? 네, 다음날 오전 YG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대 전 매입한 건물이고 입대 후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불법 영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성 씨의 말대로 하면 전혀 몰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건물주라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네. 직접 건물에 가보지 않았을 리가 없고 네. 그것을 다 확인한 후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뭐 그냥 한두 푼짜리 건물도 아니고 정말 그 강남의 요지에 있는 건물인데. 아이돌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어릴 적부터 활동을 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통장도 자기 손으로 못 만든다고 하는데 네. 수백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들이 뭘 하냐면요. 어느 정도 수입이 쌓이면요.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PB를 붙여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PB들이 전부 다 사생활 보호까지 하면서 법률 적용을 다 정리를 해주고 당신은 이것만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성 씨가 이걸 다 알고 건물 무리수를 하면 뭐 세가 많이 나온다고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사실 그 알선해 주신 분이나 PB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은 이러이러한 연예인들이 건물이 이걸 다 있는데 체크를 못 하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건물인데 수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해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5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겠죠. 네, 만약에 이 사실을 대성이 다 알았다면 일단 무허가 영업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니까 문제가 될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법적으로 건물 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는데 건물주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 성매매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 법적 처벌이 훨씬 더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성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이 안에서 성매매가 있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부정한 대성 씨의 입장과는 달리 대성 씨가 건물 매입 전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건물 매입 전이죠. 2017년 9월에 이 대성의 법률 자문 회의에 참석했다는 A 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 주장에 따르면은요. 대성 씨가 로펌에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대성 씨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성매매 알선 방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근데 A 씨의 이건 아직까지 주장이고요. 근데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요. 앞선 대성 씨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건물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소에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그냥 물어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토지 대장만 보고 실제로 그 건물을 가보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성이 이제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임차인 분들이 약간 분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게 대성이 측에서 모르쇠로 지금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게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갖고 저희 가게 들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밖에서 룸에서도 얘기 나누고 다 하는데 하물며 저희 이 건물에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대성이랑 연관 취한 연예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의 주장대로 대성 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은 대성 씨는 이 건물을 굳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건물을 왜 구입을 한 걸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 이게 일단 수익률이 좋으면, 네, 수익률이 좋으면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는. 투자 목적이지만 위험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300억이 넘는 건물이었잖아요. 이거를 혼자 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YG 쪽에서 이제 양현석 그 대표가 굉장히 부동산에 해박하잖아요. 그런 조언을 좀 들었을 것 같고, 뭐 승리 씨도 유흥업 쪽에는 뭐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했었으니까 거기에 조언을 좀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 불법 업소를 이제 운영한 거는 대성 씨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성 씨의 건물에 이제 임차인이 이 일을 벌인 건데 대성 씨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슬리피 얘기에 정말 공감해요. 대성 씨에게 직접적으로 이걸 그 건물 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었으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은 안 먹을 수 있는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공교로운 상황과 그 주변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대성에 속한 빅뱅, 그리고 그 빅뱅에 속한 YG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고 하필 또 이 성 관련된 이슈가 몇 개 불거진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성이 더욱더 싸잡아서 욕을 먹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성 씨가 이 건물을 이미 매물로 내놨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 2017년 11월에 매입한 이 건물이니까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파는 경우는 부동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다고 해요. 한 달 전후로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400개는 그분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중간에 낀 엔터테인먼트 그 법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YG죠? 예, 거기 맞아요. 정확히 아시네요. 예, 그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Y 엔터테인먼트.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Y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보도 이후에 이 업소들이 기습적으로 폐업 신고를 또 했다고 하던데요. 만약 건물주도 바뀌고 업소들도 다 문을 닫으면 이거 어떻게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경찰은 지난 4일 건물 6개 층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장부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앞선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소재지인 강남경찰서에서 대규모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보내고 전출 전입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대중들이 궁금해할 만한 지점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약팀 경찰이 3명이 있다라는 게 조금 눈길을 끄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건인 만큼 이번에는 부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유한 건물 때문에 논란이 된 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건물 때문에 이미지가 올라간 스타들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원조 선행 부부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인데요. 두 사람은 2006년 서울 청담동 빌딩을 약 7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세로 약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박이다. 3배가 뛰었네. 네.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착한 건물주로 불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입니다. 네, 대략 보증금 10억에 월세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 보증금 5억에 월세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약 30에서 40% 정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착한 건물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옆에 건물주는 굉장히 눈치 보이겠네요. 엄청 착하다. 싫어해요, 이거. 네. 게다가 특이한 점은 이 빌딩에는 아동과 관련된 업체만 입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분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이 건물 수익의 대부분을 아동을 후원하는 데 기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차인표 시네라 부부 외에도 착한 건물주로 알려진 스타들이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수지 씨인데요. 수지 씨는 삼성동에 건물을 갖고 있고 논현동 고급 빌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입주 기간을 맞춰주는 등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한. 착한 건물주 하면 사실은 저죠. 본인을 이렇게 대본에 없는 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아,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제가 60만 원 깎아드렸거든요. 야, 역시. 총액에서 60만 원이요? 네? 전체. 그 월세에서. 아, 월세에서 네. 다달이 60이네요, 그럼. 착한 건물주네요. 굉장히 큰 거예요. 보증금에서 60 깎아주신 줄 알았죠. 아이, 왜 그러세요? 월세 60은 진짜 많이 깎았다. 서장훈 씨만큼은 아니지만 네.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유. 아무튼 서장훈 씨는 착한 건물주의 대명사인데요. 주변 건물 그 시세에 비교해서 한 60% 선 정도만 받는다고 합니다. 적게 받는 것도 적게 받는 건데 임대료를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임대료를 올려야 이 건물 저또 팔 때 그게 네. 적용이 되는데 아. 이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보통 건물을 산다, 건물주가 된다 하면 돈을 벌기 위한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하는 걸까요? 네, 이미지 때문인가요?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아 그런가요?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예. 그래서 서장훈 씨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장훈 씨 생각이 철저하더라고요. 본인은 자기 세입자들이 잘 되고 오래 하는 게 자기는 오히려 좋지. 뭐 그리고 다른 데도 좀 수익이 나니까. 정말 서장훈 씨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건강한 공존이 뭔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빌딩이 강남구 땡땡역 2번 출구에 바로 나가면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가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이런 덩치의 건물들은 몇억 원대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서정훈 씨가 정말 똑똑한 게 그 건물에 5개 광고가 있어요. 옥상에 5개 광고가 있는데 그 5개 광고가 1억 원이에요, 월.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높은 돈을 받는 거고 임차인들한테는 아주 저렴한 그래요. 게 주는 거죠. 정말 좋은 좀 궁금한 게 혹시 서정훈 씨나 수지 씨가 이미 착한 건물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임대료를 못 올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한 건물주로 알려진 이상 이제 쉽게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린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스타나 유명인 건물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은 시세에 맞춰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착한 건물주라 불리는 분들을 칭찬하는 거지 유명인들인데 남들만큼 받는다고 그들한테 뭐라 할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경우 스타들이 종종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이죠. 네. 본인의 입장을 직접 대중에게 알리는 것인데요. 네. 지난 4월에도 정말 희대의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함을 표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나서 대중들이 2번 실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박유천 씨입니다. 아직도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전 약혼자였던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서 연예인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 A 씨가 이제 박유천 씨로 지목이 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당시에 박유천 씨가 그 기자회견에서 마약을 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수가 검사를 한 결과 다리털에서 그 마약 성분이 검출이 돼서 결국 이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었죠.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열었었냐라고 네.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뭐 그냥 자기 비주얼을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냐, 막 이 정도로 네. 악플이 달릴 정도로 진짜 그 측근한테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물어봤냐 했더니 너무 무서웠다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박유천 씨는 지난 7월 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 연예인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대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수원 구치소를 나서면서도 눈물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친구인데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크네요. 하지만 이 눈물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 아니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구설에 휩싸였다고요. 박유천 씨 동생 박유한 씨의 SNS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요. 난 오늘 방송하지 않고 형과 시간을 보낼 거다. 미안하다. 내일 꼭 방송할 거다. 다들 다시 한번 고마워라고 하면서 이 박유천 씨와 함께 사진을 거제를 했습니다. 지금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게 박유천 씨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저 앞에 이제 선물을 인증하는 그런 사진 같아 보여요. 그럼 뭐 선물이 고맙다, 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거.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의미도 있겠죠. 저렇게 아직 우리를 응원하는 팬도 있다라는 얘기 함께 이렇게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인증하는 개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리죠? 그러니까 동생이 약간 생각이 너무 좀 잘못된 건 결코 아니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거죠. 타이밍도 그렇고 조금만 더 생각이 깊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논란이 될 줄 몰랐겠죠?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저렇게 못 올렸을 겁니다. 맞아요. 저 사진을 올렸을 때도 저는 왜 이런 반응이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몰라서. 네네. 근데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방송한다든가 어떤 해서 기사화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SNS 내는 거를 누군가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올렸기 때문에 또 약간 어린 마음에 형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결과가 안 좋은 거죠. 네. 스타들의 기자회견 중에는 왜 기자회견을 연 걸까? 의문이 들 정도로 역효과를 부르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전 남편이 된 왕진진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2017년 12월에 SNS를 통해 깜짝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당시 왕진진 씨의 논란 스케일이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2009년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위조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준주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가 됐고요. 전준주가 알고 보니 전과 10범의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총 12년간 복역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정말 크게 일었었죠. 네. 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 알면서도 저는 왕진진, 전준주,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니, 심나라 기자님이 그 낸시랭 씨와 왕진진 씨 잠복 취재를 하셨었다고요? 네, 이날이 동거녀 황 씨의 집에서 이제 왕진진 씨가 짐을 빼서 낸시랭 씨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사 타이틀로도 잡았던 게 취재진 따돌린 도망 이사라고 잡았었어요. 거의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속고 속이는 이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낸시랭 씨의 모습은 자신의 사랑 앞에 좀 떳떳한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낸시랭 씨는 이제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이제 전과자를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두 사람은요, 논란이 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거나 석연치 않은 이제 해명을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다른 논란을
갖게 했죠. 네. 제대로 된 해명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왜 열었을까요? 왜냐면은 뭐 기자회견 열 때 그 장소도 대관비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꽤 돼요, 그것도. 예. 그 대관비 같은 거는 연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기자님들이 그렇죠. 십시일반 모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낸시랭 씨가 지불했습니다. 아, 진짜요? 모든 건 낸시랭이 지불했죠. 저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왕진진을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은 낸시랭 씨밖에 없었어요. 취재진도 굉장히 불신했고 여론도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뭔가 좀 이거는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왕진진 입장에서는요. 낸시랭만 설득시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잘 기억해 보시면 낸시랭 씨는 정확하게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같이 함께. 근데 왕진진 씨가 얘기를 안 한 거죠. 막판 끝까지. 오히려 뭐 왕진진 씨가 이제 낸시랭 씨를 약간 이용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유명인과 결혼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뭐 정말 뭐 이젠 다 지나갔고 각자의 그 원위치로 돌아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본인은 정말 현재 나한테 보여주는 것에 충실해서 사랑을 키웠었는데 참 끝까지 자신을 어떤 면에서 속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크게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좀 행복한 길만 좀 걸었으면 좋겠고 대중들도 이젠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그 네. 이혼 소송이나 기자회견 자체가. 네네네. 연예계 잊지 못할 기자회견 중에 여기 상식을 파괴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기자회견을 한 스타도 있습니다. 기자회견만 열면 꼭 반전을 탄생시킨다는 분인데요. 기자회견계 VIP 최민수 씨입니다. 떨고 있냐? 아니, 그게 겁나. 김살까봐. 괜찮아. 네, 2008년엔 노인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거기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과를 했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이게 접했을 때도 뭔가 대단히 잘못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죠. 네. 근데 그럼 사과는 왜 하신 거예요? 이제 성격상 하신 것 같아요. 저랑 녹화를 하시다가 하신 거예요. 그때요? 진짜요? 네. 녹화를 계속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저희를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불러보더니 그러셨어요. 연예인은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억울하더라도 그 순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PD가 뭘 시키더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고 절대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 1시간 반 후에 가셔서 무릎을 근데 그건 국민을 향해서잖아요.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현장에 있었거든요. 최민수 씨가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정확한 멘트가 최민수 씨가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정확한 멘트가 주나 미안하다였어요. 아내에게 꿇은 거예요. 그래요? 본인은 왜냐면 1시간 반 전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자기가 로맨틱가이네. 그 얘기구나. 천방지축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진짜 눈시울을 붉히면서 주나 미안하다라고 그랬어요. 죄송하다라는 의미에서 무릎 꿇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전혀 안 비슷하지요? 예, 비슷합니다. 최민수 형님 기자회견 레전드는 그날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13년 전에 이상민 씨 이혼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거. 맞아. 예. 맞아. 예.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억나요. 예. 근데 복장이 이제 오토바이 복장으로 앉아 계셨잖아요. 특이했죠. 예, 오토바이 타시다가. 그 기자회견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었나 봐요, 이상민 씨랑. 바로
최민수 씨는 이 기자회견에 참석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심지어 기자회견 장소를 몰랐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갔단 말이에요? 조세호 씨도 아니고. 절친 아니에요, 절친. 막 그래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최민수 씨가 우연히 바이크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카메라랑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슬쩍 한번 가봤는데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기자들이 홍해 갈리듯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전 요원들이 길을 안내해줬다고 해요. 막지 않고. 그래서 최민수 씨가 얼떨결에 따라 들어가면서도 내가 왜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되게 뜬금없이 막 앉아 계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맨 구석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도 이렇게 안 앞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옆을 이렇게 보시고 몸이 약간 틀으셨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본인도 앉아 계시면서 뭐 하는 걸까 내가 지금 언제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계속 앉아 계시고. 최민수 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절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는 것. 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구차하게 변명을 하기보단 그 순간만큼은요 굉장히 힘들게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동생 이상민 씨에게 도우러 힘이 돼주고 싶었을 거예요. 궁금한 게 두 분이 원래 옛날부터 그때 당시에 엄청난 친분이 있었던 건가요? 만약에 안 친한 사이인데 그랬으면 그것도 참 조금 친하거나. 아니야. 그 제가 알기로는 이상민 씨가 그 제작한 그룹이 있어요. 퀴오프라고. 떠나가라에 최민수 씨가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했었어요. 그런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네, 친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드리면요. 이상민 씨의 척추뼈에 한자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표풍부종 조취후 부종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강한 태풍도 지나가는 바람에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미 최민수 씨의 스멜이 확 오지 않나요? 이 문구 자체가 최민수 씨가 지어준 겁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아팠는데 본인이 이런 힘든 상황을 하나를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새겼는데 친한 형이 선배가 얘기해준 걸 자기 몸에 이렇게 새길 정도면 두 분의 친분 관계는 보통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 이후에 더 그러니까 형이 뭐 아프면 잠시야. 태풍도 지나가고 나면은 아물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네, 형님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다 뼈에다 새긴 거지.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최민수 씨보다 더 쇼킹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기자회견. 바로 나훈아 선생님의 기자회견이죠. 네. 그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 야쿠자가 배우 K 씨를 두고 나훈아 씨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일부분이 훼손이 됐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 루머가 너무 구체적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다 보니까 결국 직접 나훈아 씨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연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요.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단상 위에 올라가서 지퍼를 내리고 훼손됐는지 직접 확인시켜줄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어마어마했었을 때. 난리 났었어요. 막 내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그리고 막 믿어요. 울부짖었죠. 개그 이런 패러디도 많이 했었죠. 프로에서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때 가장 유명한 레전드 발언이 있죠. 여기서 딱 5분간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하면서 믿습니다. 막 이러고. 충분히 봐라. 우리 저기 타임 시간이에요. 사진 찍기에도 적당하고요. 5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자신감의 피력이죠. 근데 그때 나훈아 선생님들의 팬분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기자분들도 굳게 믿는다.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막 이제 적극적으로 말려서. 아니요, 기자님들은 그렇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하고 뒤에서 기자님들은 셔터를 눌러드렸죠. 또 거기 현장에 있었던 게 저밖에 없나요? 그래요? 다 있었네. 현장에 다 계셨네요. 왜냐면 근데 이때만 해도 기자분들도 막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솔직히 말리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너무 그때 솔직하게 제가 다녀온 다음에 다녀왔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왜 말렸어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정말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기자들은
사실 어떤 게 진행됨에 있어서 팩트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셔터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울렸고 이제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놀랐던 건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요. 팬들이 있었어요. 근데 팬들은 믿습니다. 아니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결국은 그런 만류 끝에 이 불상사라면 불상사가 이제 벌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됐던 건데요. 그 기자회견은요. 뉴스 생중계까지 됐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 기자회견을 TV 라이브로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봐봐요, 기사를 나왔다니까요. 쳤었거든요. 중계를. 근데 그때 나훈 선생님이 딱 이렇게 끌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말 딱 실시간 치는데도 시선이 지퍼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더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직도 궁금해요. 나. 지금도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 나는. 그리고 심지어 난 몰랐거든. 몰라. 기자회견을 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안 보여주고 끝났잖아. 그래서 궁금증만 증폭시킨 기자회견이었다. 오히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그림을 이미 다 세우신 것 같다라는 그만큼 생각이 억울함을 표출하고 네. 나는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네. 모두가 프레스인 상태에서는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정말, 팬들이 있다는 걸 정말 아니까. 근데 다행히도 나를 지지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팬인데 얘기를- 네 내리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기자분들은 제발 내려주세요 뭐 이럴 순 아니요 없어요. 내리세요 뭐 이러지도 않을 거고 아니요 당연하지. 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도 않을 거란 얘기죠. 예.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남자 기자분들 거기 그렇지. 있는 분들 앞으로 나와서 저쪽 병풍 뒤에서나 방에서 사우나에서도 다 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농반 진반으로 언론사들 사이에서 왜 취중 토크처럼 사우나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는데 스타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셨잖아요. 별별 일들이 다 그럼요. 겪어 이겨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내공과 카리스마지 아무나 이런 기자회견 못합니다. 하죠. 네, 그럼요.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대중과 아니면 언론에게 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강수를 두는 어떤 효시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이후에는 억울하면 우리도 맞대응을 해도 돼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선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풍문으로 들었쇼 이번 순서는 200회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저와 박하나 씨가 현재 북무쇼 6대 MC죠, 우리가. 그런데 터줏대감이 따로 있어요. 1회부터 지금까지 200회 동안 MC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는 와중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빛을 내고 계시죠. 자체 조명. 네. 네. 풍문쇼의 역사, 홍석천 씨. 토니홍! 거의 풍문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홍석천이. 그 홍석천 씨의 이 비결은 연예계의 좀 마당발이잖아요. 모든 그러네요. 분들이 사실은 홍석천 씨 통해서 뭐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막 동생들도 아우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정말 또 그분들 신기한 게 저희가 다양한 분들의 얘기가 다 나와요. 알아요. 근데 다 알고 그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친분이 있는데. 아, 제가 사실 친분이 있는데 그 후에 저희 집에 왔었는데 항상 다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홍석천 씨를 모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홍석천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말수. 네, 이말 코너도 아니지만. 네. 홍석천 씨가 MC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가슴 깊이 노린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대한민국 방송가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MC가 주 MC가 커플이 이렇게 계속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이제 메인 카메라를 받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남자 MC들 이름 딱 들었을 때 실망이 들었죠. 저 분은 그래 메인 MC 내가 뭐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옆에 왜 굳이 여자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 MC가 더블로 2MC로 가도 되는 거예요. 거든요. 어떤가 투샷 한 번만 잠깐만. 저 200회 특집으로. 땡땡땡이 여자 MC를 노렸다. 그러니까요. 남 MC보다 여자 친구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저도 석천이하고 후배를 노리는 게. 하나씩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봅니다. 드디어 200회 만에 꿈을 이룹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 200회 만에. 4년 만이죠. 예, 200회 만에. 일단 지금까지 1대부터 6대 MC들이 이제 커플로 계속 쭉쭉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역대 MC와 편안하게 박수홍 있어요, 이렇게. 씨와 박하나 씨 이게 두 분을 비교하자면 이 두 분의 어떤 특징, 진행 스타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두 분은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하고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걱정했던 것이 좀 너무 센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 같은 연예인 동료들 이야기인데 동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결 좀 많이 좀 부드러진 느낌. 두 분이라 그러는데 제가 하나 씨하고 옆에 없으니까 가연 씨가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왜? 이게 가장 터졌대건 두 분이. 아니, 왜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왜? 이번에 한번. 굳이? 그래, 수영아 너 잠깐 말할 수 가봐. 있다니까.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나. 프로그램 색깔이 확 바뀌네요. 자, 여기 네. 이제 소울쇼답게 아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른 말 고운 말하는 성향이 있는데 맞아요. 이야기를 말도 반말하면서 네. 야 너 하고 삿대질 좀 하고 네. 좋잖아요. 그래. 말 안 들으면 이렇게도 좀 하고. 때리는 건 좀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6대째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상민 씨가 굉장히 좀 오래 하셨어요. 맞아요. 여자 MC를 갈아치우면서 갈아치우다니요. 저는 이상민 씨가 이 프로그램을 그만뒀을 때 다시는 연예정보 프로 같은 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타방송에 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현 씨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을 되게 친한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배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사건 사고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음 행사가 오늘 뭐였지, 내일 뭐지, 무슨 옷 입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할 말 없으면 이런 걸로 그냥 귀여움으로 막 이겨내고 웃기는 느낌. 너? 200회 특집 풍문으로쇼. 오늘은 스타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